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오늘은 하키나이프를 사용한 방아쇠 손가락 수술, 손가락 A1 활차 절개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에서 여러 내용들을 다 망라하긴 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다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이 힘줄을 잡아주는 A1 활차 인대 사이의 문제로서 힘줄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활차 인대는 손가락의 힘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손가락을 무리하게 쓰면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A1 활차 부위가 두꺼워져서 힘줄이 움직일 때 눌리게 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힘줄의 움직임이 방해받게 되므로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 때 방아쇠가 딸깍하는 것처럼 딸깍거리고 통증이 발생하고 손가락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등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병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지속되면 A1 활차 절개술을 시행하는데 하키나이프라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는 유착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도 걸릴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로 수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절개 없이 바늘구멍만 남기고 기존의 수술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수술이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 미세한 감각을 느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방법 자체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수술 후의 손가락의 통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특별히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깁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장을 하진 않지만 정말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등 취미활동이나 일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상처 문제가 거의 없고 부분 마취로 수술이 가능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령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 겪는 통증과 경과 악화가 기존의 절개에서 하는 수술보다는 확실히 적고 기간도 몇 분의 1로 짧은 것이 확실합니다. 손바닥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유착이 잘 되는 성질이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술은 수술 후에 상처 문제와 재발이 흔했는데 하키나이프 수술은 그에 비해서 상처 문제와 재발이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는 손을 험하게 쓰기도 하고 수차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힘줄과 주변 조직에 유착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이 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하키나이프로 어느 정도의 유착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유착이 심한 경우는 절개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키나이프 수술의 최대의 장점은 상처가 며칠 내로 빨리 아물어서 통증은 남아있을진데 물을 만질 수 있고 다른 손가락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수술하면서 손가락 기능의 회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하키나이프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신 마취나 수면 상태에서 하키나이프로 수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지만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신 마취로 절개하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꼭 하키나이프를 고집하면 할 수는 있는데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손바닥을 절개하는 대신에 이 기구를 사용해서 A1 활차를 절개하고 기능 회복을 즉시 확인하는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이 하키나이프 수술입니다. 대부분은 5분 10분 내에 수술이 종료됩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초음파를 보게 되면 환자가 손을 움직여서 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저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하는데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기구가 빗나가서 힘줄 밖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꼭 고정을 하고 잡고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키나이프는 초음파를 보지 않고 반대 손으로 힘줄을 잡고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이 수술 기술상 맞는 내용입니다. 다른 종류의 바늘을 이용한 경피적 수술은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도 무리해서 진행하면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는 안전한 범위에서만 수술을 하고 환자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리해서 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키나이프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 수술을 선택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손바닥과 손가락 부분은 상처나 부종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유착이 잘 되는 성질이 있어서 방아쇠 손가락 수술 후에도 조직의 유착을 방지하는 약품, 즉 유착 방지제를 시술 후에 투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유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은 바늘구멍만 있는 상처이지만 이 상처도 줄이기 위해서 수술용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상처도 밀봉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부종이나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붕대도 꼼꼼히 감아드립니다.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신경 손상이 거의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만 드물게 엄지와 새끼손가락 쪽은 신경 주행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독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약 1% 미만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술 중에 환자가 갑자기 팔을 뺀 경우, 즉 협조가 안 된 경우에 신경의 부분 손상이 있었던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고요. 그 외에는 단 한 번의 신경 손상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한 수술입니다. 균에 의한 감염은 하키나이프 수술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수술 후에 방아쇠 손가락 증상의 재발이 가능합니다만 기존의 수술보다는 하키나이프 수술에서 재발이 드문 편입니다. 재발하면 보통 간단한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추가 수술을 하거나 절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재발률은 공식적으로 3%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손은 수술하면 수술 후에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에 손이 많이 부었던 분들은 수술 후에 부종도 잘 생기므로 경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미리 확실히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부었던 분들도 수술 후에 금방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붓기가 없던 분이 수술 후에 많이 부어서 경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수술 직후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수술한 손가락이 안 아프다는 것이 아니고 수술한 손가락은 아프지만 깁스를 안 해도 되고 상처 소독이 3일 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유착 방지를 위해서 깔짝깔짝 움직이는 정도만 하시고 2-3주간은 되도록 안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 수 있으면요. 수술 후에 약 2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이렇게 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나 이틀 후에 압박붕대를 풀어보시고 피가 묻어나지 않으면 소독 없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약간의 진물이나 피가 묻어 있으면 2-3일 동안은 저희가 드리는 밴드로 수시로 갈아 붙이시면 됩니다. 이후에 딱지가 않고 진물이 나지 않으면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보통 3-4일이면 상처가 아물어서 물을 만질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설거지 같은 것도 가능하고 샤워도 가능합니다. 수술 후에 아픈 것을 참을 수 있고
일을 도저히 쉴 수 없거나 약속을 뺄 수 없다면 골프나 일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을 쉴 수 없다면 조심스레 일을 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일을 많이 하는 분이 방아쇠 손가락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후에 통증을 참고 억척스럽게 일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을 한다고 해서 위험하거나 최종 경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고생하는 기간이, 아픈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수술이 좀 까다롭긴 한데 수술 후의 경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증상이 심해도 수술 후에 회복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일주일 정도면 통증과 기능이 거의 다 회복되고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새끼손가락이고 이 2, 3, 4번은 경과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종이 많이 생겨서 손이 잘 쥐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서 잘 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줄이 자극받아서 힘줄이 수축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점차 없어지면 꾸준한 스트레칭과 손가락 운동을 해서 조금씩 펴야 됩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주 서서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뭔가 다 안 펴지는 것 외에 손가락 움직임이 걸리고 딸깍거리고 이상하다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처는 바늘구멍처럼 작게 나도 A1 활차, 즉 이 손바닥 부분에 있는 곳이 전부 수술이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손바닥 부분이 뻐근한 느낌이나 통증이 보통 2, 3주 정도는 무조건 있고 약한 통증이나 불편감은 2, 3개월 정도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손에 압박붕대를 감아드리는데요. 압박붕대는 많이 힘들지 않다면 2일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종이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는 수시로 거의 항상 얼음찜질을 해주면 통증도 줄고 경과가 좋습니다. 손의 힘줄은 유착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술을 받은 손가락을 틈나는 대로 조금씩 움직여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수시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구부릴 필요는 없고요. 반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까딱까딱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항생제는 보통 5일 정도만 드리는데 그 정도만 드셔도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방아쇠 손가락 증상도 심하지 않다면 먹는 약을 복용하시고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 맞고 또 체해 충격파 등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의 재발률은 30%에서 70% 정도로 다양합니다. 수술적 치료의 재발률은 절개하거나 하키나이프를 쓰거나 약 3%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류마티스나 통풍,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방아쇠 손가락이 온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잘 들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힘줄 주위에 결절종이나 다른 종양들이 있어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절종, 즉 물혹은 일반적인 하키나이프 활차 절개술을 하고 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져서 손가락을 굽히거나 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오는 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펴져서 안 구부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취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2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수술하고 완전히
정상 기능을 되찾은 아주 운이 좋은 분입니다.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심한데도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억지로 손가락을 굽히고 할 경우에 관절이 손상되고 손가락의 힘줄이 손상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힘줄이 끊어지면 수술하고 재활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손가락의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거나 딸깍딸깍거리면 해당 손가락의 관절염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많이 망가지면 관절이 안 움직일 수가 있고, 추후에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받아도 관절의 움직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키나이프 A1 할차 절개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수술을 받으실 분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업을 접지 마시고 하던 일, 소중한 취미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키나이프 수술에서 경과가 좋으면 생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